엄마가 돌아가신 게 재작년이라고요? 공사장 컨테이너 앞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22살 청년이 휴대폰을 떨어뜨립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쿵 내려앉습니다. 그가 3년간 막노동으로 모은 5천만 원, 아픈 친구 어머니 수술비로 줬던 돈. 그런데 수술도 병원도 살아계신다는 말도 전부 거짓이었다면? 그런데 그 후 군대에 입대한 민수 앞에 헬기 한 대가 연병장에 착륙하고 거기서 내린 사람은 바로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것도 여군 투스타 사단장으로. 거짓과 충격, 그리고 상상도 못한 진실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재장의 쇠망치 소리가 22살 강민수의 심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경북 구미의 시멘트 공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12만 원짜리 일당을 받는 현장에서 민수는 매일 시멘트 먼지를 들이마시며 일했어요. 오늘도 망치질 300번은 했나? 민수는 작업용 장갑을 벗으며 손바닥에 굳은 살을 매만졌습니다. 고졸학력으로 취직에 실패한 후 이곳에서 막노동을 하며 지내고 있었죠. 아버지는 민수가 10살 때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김순자 씨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며 남편의 병원비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월급 받았어요. 이번에 50만 원 더 보낼게요. 아이고, 우리 아들. 그냥 내가 쓰렴. 엄마는 괜찮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항상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민수는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웠지만 지금은 그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것만이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유일한 위로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정훈이었어요. 정훈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했지만 민수와의 우정은 계속됐습니다. 둘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서로의 근황을 나눴죠. 야, 민수야. 너 그렇게 일해서 언제 취직할 거냐? 내가 아는 형이 소개해 줄 수도 있는데. 아니야, 난 군대 다녀와서 생각해 볼래. 지금은 돈 좀 모아놓고 싶어. 민수는 3년 동안 야간 작업, 지게차 알바, 공사장 청소로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의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는 전역 후 학원에 다니며 취업 준비를 할 계획이었어요. 봄비가 내리던 4월의 어느 날 정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우리 어머니가 암이래. 정훈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말기 폐암이래. 수술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 아버지는 도박 빚만 남기고 집을 나가버리셨고 민수는 정훈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정훈이 어머니 정영자 씨는 민수를 항상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중학교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방황하던 민수를 따뜻하게 품어주신 분이었습니다. 정훈아, 수술비가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미안해, 민수야. 그냥 하소연하려고 전화한 거야.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가 있잖아. 뭐? 내가 모아둔 돈이 있어. 5천만 원 정도. 정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쳤냐? 그걸 어떻게 줘? 너 그거 3년 동안 모은 거잖아. 나는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벌면 돼. 아줌마는 지금 아니면 안 돼. 정훈이는 울었고 민수는 그날로 통장을 정리해 정훈이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정영자 씨는 민수의 손을 붙들고 말했어요. 민수야, 넌 나중에 반드시 복 받을 거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민수는 수술비를 건넨 채 현역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어깨에 연탄가루가 묻은 채로 말이죠. 3년간의 막노동으로 굳어버린 손으로 입영 통지서를 쥐며 민수는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논산훈련소의 3월은 춥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강민수는 훈련소에서의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이등병 계급장을 받고 자대 배치를 기다리던 날 민수는 자신이 군 생활을 하게 될 부대가 강원도 화천 최전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강원도 화천? 거기 최전방 아니야? 동기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민수는 담담했어요. 어차피 군대는 다 똑같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최전방에 가면 빨리 시간이 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강민수, 내일 아침 8시까지 짐 챙겨서 집결지로 나와. 민수는 간단히 짐을 꾸렸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전화로 자대 배치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저 내일 자대로 가요. 화천이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 거기 춥다던데. 감기 조심하고 힘들면 엄마한테 전화해.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다녀올게요. 다음 날 민수는 다른 동기들과 함께 군용 트럭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높은 산과 깊은 계곡, 끝없이 이어지는 철조망. 민수는 이곳에서 앞으로의 22개월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트럭이 멈추고 민수는 부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제7보병사단 71연대라는 간판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민수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정훈이와 정영자 씨에 대한 생각을 털어내며 부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병들 도착했습니다. 인솔 간부의 외침과 함께 민수와 동기들은 연병장에 줄지어 섰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 뭐야? 오늘 훈련 있나? 옆에 선 동기가 수군거렸지만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연병장에서 헬기가 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차렷, 대대장, 중대장, 그리고 모든 간부들이 정자세로 서서 헬기를 맞이했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한 여군 장군이 내렸어요. 햇빛에 반사된 그녀의 계급장이 눈부셨습니다. 투스타? 저게 진짜냐? 민수 옆에 병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수도 얼떨떨했어요. 여군 소령은 본 적이 있었지만 여군 장군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이상하게도 민수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민수는 그 여군 장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상처 자국이 있는 단호한 인상이었어요.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장군은 신병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본인 소개는 다음에 하도록 하지. 앞으로 이 부대는 새롭게 변할 것이다. 짧은 인사를 마친 장군은 대대장과 함께 본부로 향했어요. 민수와 동기들은 각자의 생활관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야, 듣기로는 여기 부대 분위기가 엄청 살벌하다던데. 한 동기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짐을 풀며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갑자기 장군이 왜 온 거지? 부대 점검인가? 아니래. 이제부터 여기 사단장으로 부임한대. 민수는 곧 생활관 내에서도 심상찮은 공기를 느꼈습니다. 선임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병장들은 모여서 무언가를 수군거렸어요. 민수는 그들의 대화 조각을 듣게 됐습니다. 누군가 고참들 뒷조사 중이래. 장군님이 직접 지시했대. 지난번 그 사건 때문인가.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어요. 교육훈련, 체력단련, 내무생활. 민수는 신병의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선임들의 구타와 얼차려는 민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막노동으로 단련된 체력으로 묵묵히 훈련을 버텼습니다. 그런 민수를 본 선임들은 더욱 가혹하게 대했어요. 강민수, 너 왜 표정이 그래? 기합. 민수는 팔굽혀펴기 100개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어머니와 정훈이 어머니를 위해서. 그 생각이 민수를 버티게 했어요. 부대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수는 연병장에서 훈련 중 그 여군 장군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중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와 눈이 마주쳤을 때 민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나를 쳐다보지? 강민수는 부대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5시 기상, 구보, 식사, 오전 훈련, 점심, 오후 훈련, 저녁, 내무 시간.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민수는 꿋꿋이 버텼어요. 강민수, 너 골제장에서 일했다며? 그럼 몸 단련은 되어 있겠네. 선임병 최상병이 민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3년 정도 일했습니다. 그럼 군대는 쉽겠다. 여긴 그것보다 편하잖아. 하.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편하긴 하지만 마음은 더 힘들었어요. 골제장에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일했지만 여기서는 늘 누군가의 시선과 명령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취침 전 내무 시간에 동기 한 명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야, 민수야. 너 입대 전에 친구 어머니 수술비 줬다며? 민수는 놀라서 동기를 쳐다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정훈이랑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 걔가 페북에 올린 거 봤어. 너 진짜 5천만 원 준 거야? 민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훈이가 그런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정도 줬어. 근데 그런 건 왜 올려? 몰라. 근데 요즘 걔 명품 입고 다니던데? 어머니 수술은 잘 됐나 봐.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문안을 한 적은 없었지만 친구의 말이 맞다면 5천만 원이 온전히 수술비로 쓰였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민수는 정훈이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군대 특성상 쉽지 않았습니다. 면회 오는 동기 병사에게 정훈이의 소식을 물어보려 했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사격 훈련 중 최고 점수를 기록했어요. 중대장이 민수를 불러 칭찬했습니다. 강민수, 좋은 자세야. 계속 그렇게 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군 장군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훈련병, 이름이 뭐지? 강민수입니다. 고향은 어디지? 서울입니다. 장군은 민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중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병사 관심 있게 지켜보게. 민수는 왜 사단장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중대장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선임들의 구타나 기합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수는 면회를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온 줄 알고 반가운 마음으로 면회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어머니가 아닌 병장의 여자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수 씨 맞죠? 저 박 병장 여자친구예요. 병장님이 전해달라고 해서 왔어요. 민수는 영문을 몰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정훈이라고 아세요? 강민수 씨 친구라고 하던데.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압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 정훈이 어머니. 아들인 거 맞죠? 그 사람 요양병원 안 갔는데요? 재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사 가기 전에 같은 동네였거든요. 정훈이 어머니 장례식에 갔었어요. 재작년 가을이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거짓말이지. 수술 받으셨다며. 정훈이 그 자식이.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말한 거예요? 혹시 다른 정훈이인가? 민수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민수는 면회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5천만 원. 3년간의 노력. 정훈이의 거짓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훈아, 왜 그랬어? 민수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대장이 민수를 불렀어요. 강민수, 너 외박 나갈래? 휴가 신청했는데 갑자기 취소된 사람이 있어서 내가 대신 가도 좋다고 하셨어. 민수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훈이를 만나러 가야 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제 사장, 무너지는 신뢰. 외박을 나온 강민수는 곧장 정훈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민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이 뒤섞인 채로 말입니다. 정훈이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현관 앞에는 빈 병맥주 박스가 몇 개 쌓여 있었어요. 예전에 정훈이네 집은 항상 깨끗했는데 지금은 왠지 황폐해 보였습니다. 정말 정훈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까?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 반응이 없자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눌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누구세? 야, 민수야. 너가 여긴 왜? 정훈이었습니다. 푹 꺼진 눈, 지저분한 수염, 그리고 술 냄새. 민수가 아는 정훈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정훈이의 뺨을 날렸습니다. 팍! 소리와 함께 정훈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아, 왜 그래? 갑자기. 그 돈, 거짓말이었냐? 수술비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한테. 그걸로 뭐 했어? 도대체 뭐 했냐고. 정훈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민수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시끄러워. 들어와서 얘기해.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빈 소주병, 담배꽁초, 더러운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정훈이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 어머니. 재작년에 돌아가셨다며? 그런데 넌 나한테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어. 5천만 원이나. 정훈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죽고 싶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 아버지 도박빚에 집이 넘어가고 학교도 그만두고 너한테 말 못했다. 미안하다. 민수는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그래서 내 돈으로 명품을 사입고 다녔냐? 소셜미디어에 자랑했다며? 정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처음엔 정말 학비로 쓰려고 했어. 근데 아버지가 알게 됐어. 그리고 그 돈을 다 빼앗아 갔어.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정훈이는 티셔츠를 들어 올렸어요. 그의 배에는 칼자국으로 보이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칼로 찔렀어. 돈을 안 내놓으면 죽이겠다고.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훈이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또 다른 거짓말인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그럼 소셜미디어에 올린 건 뭐야? 명품 입고. 그건 진짜 미안해. 아버지가 돈 가져가고 난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
그때 어떤 형이 나를 데려갔어. 명품 대여해주는 가게 일하는 형. 내가 모델 해준다고 했지. 옷 입고 사진만 찍으면 돈 준다고. 민수는 그 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정훈이도 민수 옆에 앉아 울었어요. 나 그 돈 줄 때 내 인생 걸었어.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훈이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모은 거야. 아직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갚을 거야. 조금씩이라도. 민수는 통장을 보지도 않았어요. 넌 도대체 날 뭐라고 생각한 거야? 난 널 동생처럼 생각했는데. 정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내가 부러웠어. 항상 강하고 흔들리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는 내가 부러웠어. 내가 약하고 나쁜 놈이야. 민수는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정훈이가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다 갚을게. 민수는 정훈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돈은 됐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수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정훈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민수에게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민수의 마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제 뭘 위해 살지? 민수는 자신이 3년간 모은 돈이 아버지의 도박빚으로 사라졌다는 정훈이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훈이의 상처와 눈물이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복귀 버스를 타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어머니와 자신뿐이었습니다. 5천만 원은 그저 돈에 불과했지만 친구에 대한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부대에 도착한 민수는 면회 장소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같은 중대 선임이 민수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야, 강민수. 너 사단장님이 왜 찾으시는지 알아? 네. 사단장님이요? 오늘 사단장실에서 내 이름이 언급됐대. 뭔가 있는 거 아냐?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과 사단장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외박에서 돌아온 강민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점호에서부터 그의 변화는 눈에 띄었어요. 이전의 민수는 언제나 정확하고 단정했지만 이제는 군복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나타났습니다. 강민수, 복장 불량, 당장 고쳐. 소대장의 호통에도 민수는 무표정했어요. 기계적으로 복장을 정리한 후 아무런 감정 없이 훈련에 임했습니다. 동기들에게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야, 민수야. 무슨 일 있어? 외박 나갔다 와서 완전 달라졌는데. 동기 김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 훈련 중에도 민수의 행동은 달라졌어요. 위험을 무릅쓰며 혼자 무리한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행군 중에는 항상 맨 앞에서 무거운 장비를 자원해서 들었고 사격 훈련에서는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무모하게 행동했어요. 강민수, 뭐 하는 짓이야? 안전수칙 위반이야. 교관의 외침에도 민수는 웃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어요. 어느 날 소대장이 민수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강민수, 요즘 왜 그러나? 무슨 일 있나? 민수는 차렷 자세로 서서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집에 문제라도 있나? 어머니는 잘 계시나? 네. 친구 문제인가? 민수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소대장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말해봐. 부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면 도와주겠다.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대장님, 저녁이 얼마 남지 않으셨죠? 소대장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요. 전역하시면 뭐 하실 건가요? 아마 대학원에 가려고. 왜 그런 걸 물어?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부러워서요. 전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역까지 아직 20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민수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차피 인생 망한 거 아닙니까? 소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민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아직 22이잖아. 인생 이제 시작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대장의 말은 그저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생활관에서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부대를 비추고 있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군 생활이 지옥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부대는 산악훈련을 나갔습니다. 민수의 중대는 험한 산길을 오르며 실전 훈련을 받았어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대피, 산사태 위험 있어. 교관의 외침에 모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지만 민수는 달랐어요. 그는 오히려 더 위험한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민수, 어디 가는 거야? 돌아와. 소대장이 소리쳤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어요. 비에 젖은 바위를 오르던 중 민수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10여 미터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아! 동기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소대장이 달려왔습니다. 민수는 의식을 잃었어요. 민수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의무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의무병이 다가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중상은 아니에요. 다리에 타박상이랑 오른팔에 골절이 있어요. 며칠 여기 있어야 할 거예요. 민수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의무대의 천장. 하얗고 차가운 천장.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저기 면회 온 사람이 있어요. 의무병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소대장이 서 있었어요. 들어가도 되나? 민수는 대답 없이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소대장은 민수의 침상 옆에 앉았어요. 미친 짓 했다. 이 녀석아. 진짜 죽을 뻔했어. 민수는 여전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너 이러다 정신과 가야 할 수도 있어. 심각하게 생각해. 민수가 처음으로 소대장을 바라봤어요. 전 괜찮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저런 짓 안 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면 안 돼. 그때 의무대 문이 열렸습니다. 소대장은 황급히 일어나 경례를 붙였어요. 차렷. 민수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연병장에서 봤던 그 여군 장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또다시 연병장의 헬기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의무대 문 앞에 선 여군 장군은 강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소대장은 여전히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소대장님, 잠시 나가주시겠어요? 장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소대장은 네, 하고 대답한 뒤 밖으로 나갔어요. 민수와 장군님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장군은 민수의 침상 옆 의자에 앉았어요. 민수는 불편한 자세로 거수 경례를 하려 했지만 장군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부상자에게 경례는 필요 없소. 민수는 어색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장군은 잠시 민수를 관찰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강민수 훈련병, 당신이었구나.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장군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처음 이 부대에 왔을 때부터 눈여겨봤소.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라 생각했는데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장군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당신의 기록을 봤소. 22살 고졸, 3년간 골제장에서 일했고 현역 입대, 그리고 서울 출신. 민수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군은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 이름은 정영자. 국군 간호사단 출신으로 지금은 제7보병사단장이지. 그리고 장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받은 그날 난 회복했고 자네 덕분에 오늘 여기에 있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아, 아줌마. 민수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장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난 정훈이 어머니야.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통증 때문에 다시 누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들은 자네에게 사기쳤군. 그건 내가 사과해야겠다. 자식 잘못은 어미 잘못이니까.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아줌마가 사단장이셨다고요? 어떻게? 정영자 장군은 의무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원래 군의관이었소. 간호장교로 시작해서 군의관이 됐지. 그 후 행정병가로 전환해 여기까지 왔네. 하지만 정훈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오.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 남편이 전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내가 키웠지. 정훈이 아버지는 도박 중독자였소. 내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사람은 집안 돈을 다 탕진했어. 그럼 아줌마가 암에 걸리신 건 사실이요. 말기 폐암 진단을 받았지. 그때 정훈이가 자네에게 도움을 청한 모양이군. 그런데 정훈이 말로는 아줌마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다던데. 정영자 장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정훈이 아버지가 퍼뜨린 소문이요. 내가 죽었다고 하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하지만 난 살아났소. 자네가 준 수술비 덕분에.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간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럼 정훈이는요? 정훈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영자 장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정훈이도 내가 죽은 줄 알았을 거요. 내가 수술 후 의식불명 상태로 한동안 있었거든. 그 사이 남편이 아이에게 거짓말을 했겠지. 하지만 내가 깨어났을 때 정훈이는 이미 집을 나간 뒤였소. 그럼 제가 준 돈은 정훈이 아버지가 가져갔을 거요. 난 군 병원에서 치료받았기 때문에 큰 돈이 들지 않았어. 하지만 자네가 준 그 5천만 원이 내 목숨을 살렸소. 민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훈이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녀가 군 장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도움으로 그녀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실까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럼 정훈이는 지금 난 아들을 찾고 있소. 내가 이 부대에 온 이유 중 하나지.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 민수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정훈이 만났어요. 외박 나갔을 때. 정영자 장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던가? 서울. 옛날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정영자 장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들, 내가 찾아야겠소. 그때 의무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급하게 열었어요. 사단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연병장의 헬기가. 정영자 장군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강민수 훈련병, 우리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지.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소. 장군은 급하게 의무대를 나갔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창밖으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수는 의무대에서 퇴원했습니다. 팔의 골절은 아직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지만 부대 생활은 가능한 상태였어요. 민수는 정영자 장군과의 대화 이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훈이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5천만 원에 대해서요. 부대로 복귀한 민수는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선임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의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고 오히려 민수를 조심스레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 사단장님이랑 무슨 관계야? 한 선임병이 소근거리며 물었지만 민수는 애매하게 웃기만 했어요. 사실 민수 자신도 이 상황이 어색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수는 중대장 호출을 받았습니다. 중대장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강민수 사단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장군실로 14시까지 가라.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사단장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네, 저를요? 왜? 나도 모른다. 근데 옷차림 단정하게 하고 가라. 알겠나? 네, 중대장님. 민수는 그날 하루 종일 초조했습니다. 오후 2시 그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장군실로 향했어요. 사단 본부 건물은 민수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를 살펴보았지만 사단장 명령이라는 말에 통과시켜 주었어요. 장군실 앞에서 민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영자 장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경례를 했습니다. 훈련병 강민수 명령에 따라왔습니다. 장군은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편하게 앉아요. 민수는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어요. 장군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벽에는 군사 지도와 훈장들,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부상은 어떤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장군님. 정영자 장군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강민수 훈련병, 내가 오늘 당신을 부른 이유는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민수는 긴장한 채 장군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난 평생 환자들과 군인을 살렸지만 내 아들 하나 제대로 못 키웠다. 장군은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어요. 정훈이와 어린 시절 민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어떻게 정훈이 방에서 찾았소? 내가 그 애를 찾으러 갔을 때 민수는 놀랐습니다. 정훈이를 찾으셨어요?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알려준 주소로 갔지. 하지만 정훈이는 이미 떠난 뒤였어. 이웃사람 말로는 며칠 전에 짐을 싸서 나갔다더군.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정훈이가 도망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정훈이에게 화를 냈어요.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장군은 손을 들어 민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오. 정훈이가 자네에게 거짓말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도 내가 자네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겠소. 장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30년 전 육군 간호장교로 입대했소. 그 후 군의관이 되어 여러 전쟁터를 다녔지. 내가 얼굴에 상처가 있는 건 해외 파병 중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요. 민수는 장군의 얼굴에 있는 상처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이후 행정병가로 전환해 진급을 거듭했고 5년 전준장이 됐소. 그 사이 결혼도 했지. 하지만 남편은 도박 중독자였어.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모두 탕진했지. 장군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정훈이는 남편의 전 결혼에서 낳은 아이였소. 하지만 난 정훈이를 내 아들처럼 사랑했어. 그 아이가 18살 때 내가 암 진단을 받았지. 남편은 그때 또다시 도박으로 가정을 무너뜨렸고, 그래서 정훈이가 저에게 도움을 청한 거군요. 아마도. 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그 돈을 가로챘을 거요. 자네 덕분에 나는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지만 정훈이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야. 민수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훈이는 정말 아줌마가, 아니, 장군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을 거요. 내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정훈이도 남편도 이미 사라진 뒤였으니까.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훈이에 대한 분노와 동정이 뒤섞였어요. 그런데 왜 저를 부르신 거죠? 장군은 민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흘린 피, 당신이 견딘 침묵. 그 모두가 군의 자랑이요. 자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소. 그리고 정훈이는 내가 군 법무단에 고발했소. 민수는 놀라서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고발이요? 왜요? 사기죄로. 자네의 5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민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장군님, 그 돈은 갚으시려는 거라면 받지 않겠습니다. 정영자 장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당신이 내게 준 생명이요. 그 생명으로 내게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걸 배웠소. 장군은 책상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군장학생 추천서요. 자네가 전역 후 대학에 진학하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자네 같은 청년이 우리 군에 필요하오.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할 시간을 줄게. 한 달 뒤에 답을 들려주게.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강민수, 자네는 훌륭한 청년이야. 어떤 선택을 하든 자네의 미래를 응원하겠소.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경례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24살 강민수의 저녁식 날, 부대는 조용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병사의 저녁식치고는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연병장에는 중대원들뿐만 아니라 대대장, 연대장, 그리고 놀랍게도 정영자 사단장까지 참석했습니다. 차렷, 경례. 전 중대가 민수를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민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거수 경례로 답했어요. 22개월의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영자 장군이 앞으로 나와 민수의 가슴에 모범용사 메달을 달아주었어요. 강민수 병장, 국가를 위한 당신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공식적인 말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 경례를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저녁식이 끝나고 민수는 사단장 집무실로 초대받았습니다. 정영자 장군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어요. 이제 어떤 계획이 있나?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군님 추천으로 받은 군장학생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내년 봄학기부터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에 다니게 됐어요. 장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요. 내 길을 따라가려 하는군. 네. 장군님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특히 군인들을요. 민수는 지난 22개월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입대 전의 분노와 상실감은 이제 목표와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정훈이 소식은 들으셨나요? 장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군 법무단에서 그를 찾았다네. 지금은 사회봉사 중이야. 그리고 내게 편지를 보내왔어. 장군은 서랍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읽어보게. 민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니, 그리고 민수에게.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아버지의 거짓말에 속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믿었고 민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영원히 후회할 일입니다. 지금 저는 매일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제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용기를 내어 직접 만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정훈. 민수는 편지를 다 읽고 장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만나보실 건가요? 그럼. 아들인데. 하지만 그 전에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소. 그들의 대화는 잠시 침묵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가 보였습니다. 강민수, 자네에게 이것을 주고 싶네. 장군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민수가 열어보니 5천만 원의 수표였어요. 이건 자네가 내게 준 생명의 가치지. 이걸로 새 출발을 하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새 출발을 위한 기회를 받았어요. 장학금으로요. 장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 돈으로 무얼 하고 싶소? 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3년 후 서울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강민수 보훈장학재단 설립식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서울대 간호학과 3학년이 되어 있었고 주말마다 군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재단 설립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군 관계자들, 대학 교수들, 그리고 기부자들까지. 민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 재단은 이름 없는 청년 노동자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만든 작은 기금입니다. 저 역시 골재장에서 일하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이름을 남기지만 저는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 재단은 매년 10명의 청년 노동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석자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청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은색 장성 계급장을 단 정영자 장군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큰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민수는 장군에게 다가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군님. 아니, 내가 고마워해야지. 자네가 이런 일을 하다니. 자랑스럽소. 그때 누군가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뒤를 돌아봤어요. 정훈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술에 취한 모습도 초라한 모습도 아니었어요. 단정한 양복 차림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정훈아. 정훈이는 민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정훈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정영자 장군도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모자가 서로 마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래, 내 아들. 정훈이는 어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장군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미 용서했다, 아들아. 민수는 그들의 재회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든 아픔과 시련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재단 설립식이 끝나고 셋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훈이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처럼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준 그 돈 반드시 갚을게.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갚았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골재장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쇠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민수에게 고통의 기억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봄날의 별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은 있구나. 민수의 손에는 재단 로고가 새겨진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민수 보훈장학재단 마이너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는 이제 막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